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스의 끼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벌써 한 주가 끝났습니다. 마지막 금요일에는 어떠한 뉴스가 있었는지 오늘은 빠르게 확인해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NFT 작품이 2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작품인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현재 시장이 안 좋은 이유죠. 남아공발 뉴변이가 현재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음 주 드디어 SK텔레콤이 재상장을 합니다. 과연 우리가 상장하고 난 다음에 매수를 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제당 퍼9배는 좀 저평가 아닌가 이러한 시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매일매일 주린을 위한 경제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1년 11월 26일 금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기리분들, 오늘 힘든 장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기리분들께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를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델타의 2배 뉴 변이 남아공에서 확산. 그래서 영국과 이스라엘이 아프리카 국가들을 여행 금지국으로 지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바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에서 확산 중인 바이러스가 있는데요. 그걸 바로 뉴 바이러스라고 현재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WHO는 이번 신종 변이를 우려 또는 관심 변이로 현재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신종 변이가 조금 위험한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기존 바이러스 감염 그리고 백신 접종으로 획득할 수 있는 두 가지 면역 반응을 모두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백신을 맞아도 혹은 우리가 이미 코로나에 걸렸더라도 그거를 전부 다 싹 다 무시하고 코로나가 또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2년 만에 모든 것을 초기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뉴 바이러스는 전염력이 강할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델타 변이보다 더 강하고 무섭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나 아직 영국에서는 이번 신종 변이 감염 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현재 추가 연구를 위해서 남아공 측에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건청은 정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조금 걱정되는 상황이 또다시 펼쳐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 그랬듯이 우리는 또 정답을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다시 좋은 소식이 나와서 이 바이러스 때문에 현재 주가가 빠지는 거는 빠르게 회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하지만 뉴 바이러스 말고 기존 바이러스도 문제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유럽은 다시 전면 봉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독한 겨울을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유럽이 혹독한 겨울을 맞고 있다.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 각국이 앞다퉈 재봉쇄와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유럽은 상대적으로 빠른 백신 접종 속도를 믿고 일찌감치 위드 코로나로 전부 다 전환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코로나의 세계적 진원지다 이러한 오명까지 쓰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국 지금 현재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이런 곳에서 전국적인 봉쇄를 하거나 방역 규제 강화도 예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초에 봤던 뉴스를 지금 현재 또다시 본다는 소리입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겠죠. 자, 우리보다 먼저 위드 코로나를 시작한 유럽. 하지만 상황이 조금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기분들 항상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거는 기분들이 그냥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생활을 엿본다. 아파트 월패드 해킹 영상 유출 정황. 자, 최근 들어서 이걸 월패드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나 아니면 빌라 그런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마도 기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제품 중에 카메라가 달린 게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나 기리분들 에게 이러한 제품이 있다면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 외국 웹사이트에 해커가 올린 영상인데요. 남성이 커튼을 묶거나 창문을 여닫는 모습. 새벽 시간 여성이 집안에서 무언가를 안고 이동하는 장면, 이런 장면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모두 아파트 내부 영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찍었나 그걸 봤더니 아파트 월패드 거기에 있는 카메라 있죠. 그거를 해킹한 다음에 그 카메라를 통해서 집안을 쳐다본다고 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는 예전에도 많았죠. 보통 노트북에 그러한 카메라가 있는데 그 노트북이 해킹이 되어서 나의 사생활이 노출이 될 수 있다. 그러한 위험도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카메라가 달린 월패드에서도 이러한 걱정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분들은 어쩔 수 없이 포스트잇으로 그 카메라를 현재 막고 있으며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은 아직까지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커는 왜 이런 걸 해킹을 했나 그걸 봤더니 그 영상을 보면은 어떠한 사생활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소위 말해 공개하겠다 이러한 협박을 하면서 비트코인을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 여러분들 가면 갈수록 세상이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혹시 주변에 카메라가 있는데 그 카메라를 딱히 쓰지 않는다면은 포스트잇으로 막아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업비트 NFT
특히 첫 경매를 했다고 하는데요. 소녀와 고양이 일러스트 2.5억 원에 낙찰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작품인지 보도록 할게요.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선보인 대체 불가 토큰 NFT 거래 플랫폼 업비트 NFT가 첫 경매부터 시작가보다 80배나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유명 아티스트의 장칼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물론 저 기리스는 당연히 처음 들어봅니다. 어쨌든 그 작가의 작품을 딱 봤더니 왼쪽 위와 오른쪽을 보니까 흑발의 한 소녀와 그 다음에 고양이가 이렇게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왼쪽의 그림, 이 그림이 무려 2억 5천만 원에 낙찰이 되었다고 하네요. 자, 그러니 기리분들, 현재 기리분들은 2억 5천만 원짜리 작품을 감상하고 계십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들어 테슬라 대항마로 불렸던 리비안, 주가가 쭉쭉 빠지고 있는 그러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보도록 할게요. 지난 22일 테슬라 대항마로 불리는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 이 리비안의 주가가 8%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도 하루 만에 11조 원이 날아갔는데요. 그러다 보니 다시 이거 좀 거품 아니냐 이러한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이렇게 8% 넘게 빠진 이유가 뭔가 봤더니 미국 완성업체 포드랑 그리고 리비안은 현재 협력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포드가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리비안이랑 전기차 개발 협력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철회를 하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식이 나오니까 리비안의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폭락하니까 기업 가치에 대한 거품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원래 리비안은 세계 최초 전기 픽업 트럭 생산으로 테슬라 대항마다 이렇게 불렸지만 사실 아직까지 매출은 당연히 적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겠죠. 리비안은 2009년에 설립이 되었는데요. 아직까지 전기차 배송 실적이 150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과정에서 1년에 한 대 정도 만들었다는 거겠죠. 물론 앞으로 테슬라처럼 좋아질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유 때문에 리비안이 쭉 올랐는데, 그러나 최근 들어 주가가 빠지고 있으니까 어차피 이럴 거면은 그냥 테슬라 사는 게 어때? 어차피 얘가 1등이고 아무리 리비안이 잘해봐야 결국 테슬라 다음 아니겠냐? 이러한 생각이 나오며 최대 실적을 내고 전기차 시장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테슬라에게 다시 돈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주식을 파니 많이 그러한 얘기가 많았는데요. 그 당시에 주가가 $1000까지 쭉 빠졌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1000 선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캘리포니아 보고 있나 삼성 테슬라도 반한 미국 텍사스의 매력. 세계에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가 텍사스가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많은 기업들이 현재 몰려들고 있는데요. 저렴한 땅값, 인건비, 과감한 인센티브, 그리고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 텍사스가 기업들에게 기회 땅으로 현재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이렇게 발표했죠.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약 20조 원 규모의 제2의 반도체 파운드리 시설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만 이렇게 가는 게 아니겠죠.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도 지난달 텍사스 오스틴에 건설 중인 공장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 있는 본사까지 옮기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많은 기업들이 텍사스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 최대 경제도시 역할을 했던 캘리포니아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제는 텍사스가 중심에 서고 있다 이러한 분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캘리포니아의 과도한 세금 정책, 관료주의적 행정 처리가 기업들을 내몰았다 이러한 평가도 나온다고 하네요. 자, 다음 뉴스입니다. 메타버스는 가는데 내 거는 왜 안 갈까요? 그래서 지금장을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빠른데 세밀해진 미친 순환 매장. 현재 국내 주식시장은 가는 종목만 가는 모멘텀 장세가 진행 중이나 최근 들어서는 이마저도 무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메타버스와 콘텐츠 등 최신 트렌드에 부합하는 업종이라도 하락폭이 심한 날이 있고 특정 테마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종목 수익률 편차도 심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개인분들은 따라가기도 그 다음에 버티기도 쉽지 않은 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달 들어서 그러니까 11월이겠죠. 주도 업종이 지속되는 기간이 한 주를 넘기지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첫 번째 주는 정보기술이 2.6%로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보통 주도주는 최소한 한 달 정도는 가야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두 번째는 미디어,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가 6.1%나 올랐고요. 그렇다면 그 흐름이 계속 나오는가 그걸 봤더니 세 번째는 갑자기 반도체가 7%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반도체가 가나보다 이러한 생각을 했는데 일단 어제까지 보자면 은행이 1.3%로 가장 좋은 수익률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 좋았던 정보기술,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반도체 전부 다 4주차에는 하락을 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장이 펼쳐지니까 지금 현재 개인분들은 매우 힘든 장이다 이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달에 디즈니 플러스가 나왔죠. 그렇다면 디즈니 플러스가 빠르게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얼마 전에 지옥을 공개한 넷플릭스가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빠르게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12일 국내에 상륙한 글로벌 OTT 디즈니 플러스가 첫날 반짝 인기 이후에 사용자 수가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반면 넷플릭스는 신작 지옥의 인기에 힘입어 빠른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그래서 지금 딱 보니까
아직까지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 시장 1위인 넷플릭스의 대항마로 자리 잡기는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르분들이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월 셋째 주 기준 주요 OTT 앱의 1인당 평균 사용시간은 토종 OTT인 웨이브가 236분으로 가장 길었습니다. 보통 웨이브는 남녀노소 그리고 특히 TV를 많이 보는 어머니 세대가 좋아한다,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죠. 그리고 다음으로 넷플릭스가 191분으로 2등이었고요. 다음으로 티빙 186분, 쿠팡플레이가 103분, 마지막으로 디즈니가 100분으로 가장 적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넷플릭스가 우리나라 1등 OTT라고 볼 수 있는데 사용시간을 보자면은 웨이브가 가장 길다고 하네요. 그리고 플러스 디즈니 플러스랑 넷플릭스를 보자면은 그 두 개를 같이 보는 이용자는 65만 명이고 디즈니 플러스만 가입해서 보는 사람들은 57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넷플릭스의 단독 사용자는 무려 749만 명이나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 아직까지 글로벌 OTT 두 개인 디즈니 플러스와 넷플릭스는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날 드디어 SKT 재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관련된 뉴스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T 거래재개 임박, 메타버스 연말 배당 타고 날까? 자, 최근 거래가 정지되었던 SK텔레콤이 한 달 만에 거래 재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개편의 목적이 기업가치 제고라는 점에서 향후 주가 흐름에 이목이 지목되는데요. 그래서 증권가는 메타버스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과 배당 시즌 돌입도 주가 부양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26일 FM 가이드에 따르면은 국내 13개 증권사가 SK텔레콤의 목표 주가를 말했는데 39만 7,692원이 평균값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래일인 지난달 25일 마감가는 30만 9,500원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괴리율이 아직까지 30%가 남았다는 거겠죠. 참고로 SK텔레콤은 이달 1일 SK텔레콤이랑 SK스퀘어로 인적 분할했으며, 그리고 SK 측이 밝힌 이번 구조 개편의 목적은 기업가치 제고에 따른 주주가치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SK증권연구원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국내에서 통신사와 인터넷 기업을 중심으로 메타버스 산업이 육성되고 있다며, 특히 SK텔레콤은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렌드를 앞세워 선발주자 네이버, 제페토와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장 내일 모레가 12월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말 배당 시즌에 돌입한 점도 투자 심리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고 합니다. 한편 거래 재개 이후에 SK텔레콤의 시가총액 규모에 따라 투자 전략을 달리 가져가자, 이러한 조언도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다시 상장을 한 다음에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자, 하나금융투자는 인적 분할 이후에 SK텔레콤의 시가총액을 13에서 18조 원 수준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거래 정지 시점에 SK텔레콤의 시가총액은 22조 원인데요. 아니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야 길이, 거래 정지 시점에 SK텔레콤이 22조라며 그런데 인적 분할을 하고 나니까 13에서 18이면 완전 줄어드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 전에 산 사람들은 무조건 손해네. 하지만 이거는 SK텔레콤만 봤을 때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SK텔레콤은 SK텔레콤이랑 SK스퀘어로 분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둘 중에 SK텔레콤만 보자면은 13에서 18조 원이 나온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분할 상장 후에 SK텔레콤이 시가총액이 13조 원이면은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18조 원이면은 줄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니 월요일날 SK텔레콤을 딱 보고 시가총액이 13조 원이면 야 이거는 매수다,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반면 16조, 17조, 18조면은 조금은 고평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거를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기르분들이 SK텔레콤을 20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SK텔레콤이 어떻게 된다고요? 반으로 나뉘게 되죠. SK텔레콤과 SK스퀘어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뉘게 되면서 수량도 많이 바뀌게 되는데요. 분할된 SK텔레콤은 61개를 받고요. 그 다음에 스퀘어는 39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총 100개가 된다는 거겠죠. 한이길이, 그러면은 20개 가지고 있다가 100개가 됐으니까 야 이거 개이득이네. 그러나 당연히 그만큼 주가가 하락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총 금액은 똑같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 봤다시피 이렇게 분할을 하고 난 다음에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전에 SK텔레콤의 시가총액은 22조 원이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SK텔레콤 그리고 SK스퀘어랑 나뉘고 난 다음에 이 두 개를 더하면 시가총액이 30조까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목표가라고 하네요. 그러니 기름들이 SK텔레콤 월요일날 딱 상장을 했는데 이 두 개의 시가총액을 합쳐보니까 22조 내외다. 그렇다면 SK텔레콤 그 다음에 SK스퀘어 이 두 개를 매수를 해볼까, 이러한 고민을 해볼 수 있다는 거겠죠. 당장 월요일이니 이번 주말에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맥도날드 양상추 한 달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롯데리아랑 버거킹도 정상화가 되었다고 하네요. 자, 최근 들어 양상추 공급이 엄청나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맥도날드에서 불고기 버거를 시키면은 빵이랑 패티 그 다음에 빵 완전 불고기 마카롱이었죠.
그렇게 우리가 먹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양상추 수급이 원래대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기업 한 가지를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CJ 제일제당 화이트 레드 바이오로도 성장성 확대 중. 신한금융투자는 제일제당에 대해서 그린 바이오에 이어 화이트 레드 바이오로 사업 영역을 확장 중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62만원을 유지를 했다고 하네요. 자, CJ 제일제당은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봤을 때 야, 이거 비비고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 그린 바이오를 넘어서 성장 여력이 높은 화이트 바이오, 레드 바이오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2016년 미국 바이오 벤처기업 메타볼리스 인수를 통해서 100% 해양 생분해 되는 생분해 플라스틱 소재 PHA 시장에 진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현재 인도네시아 바이오 공장의 기존 설비를 활용하여 생산 체계를 구축 중으로 내년 초 가동을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일제당은 단순히 비비고를 파는 게 아니라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을 파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당연히 아직까지는 예상 생산 능력이 크지 않습니다. 5,000톤 정도를 예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미 구매 의향 물량이 3만 톤이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제당은 2025년까지 6만 5천 톤, 2030년까지는 30만 톤으로 생산 능력을 확장할 계획인데요. 그리고 플러스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하기 때문에 낮은 투자 금액으로 효율성도 뛰어나다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현재 주가는 2022년 선행퍼를 보자면은 9배밖에 되지 않는데요. 풍부한 모멘텀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적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야, 이거는 지나친 저평가 아닌가 이러한 판단이 있다고 합니다. 자, 제일제당 최근 들어서 쭉쭉 떨어지고 있는 완전 떨어지는 칼날입니다. 하지만 3일 전에 이러한 생분해 플라스틱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며 갑자기 쭉 올라갔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죠. 그 다음부터는 현재 시장이 조금 좋지 않기 때문에 같이 빠지고 있지만 만약에 다음 주에 한 번 더 상승을 보여준다면은 앞으로의 제일제당을 조금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최근 들어 많이 빠지고 있는 제일제당 당장 매수를 하긴 어렵겠지만 충분히 관심 종목에 넣어놓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공부해보시기 바래요. 자, 오늘의 경제뉴스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진짜 좋은 장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